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입니다. 오늘은 제5장에 들어가는 날인데요. 5장부터 이제 6장까지 가면 이 책이 마무리가 되죠. 6장은 아주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5장은요,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5장 전체 제목과 오늘 다룰 소주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5장의 주제는 과거로부터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트랜서핑 저자인 바딤 젤란드가 앞선 책들을 출간한 이후에, 그리고 인터넷에 출간 전부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글을 꾸준히 올려왔죠. 그래서 그때 이미 그 뉴스레터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오간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독자들의 질문 몇 가지를 뽑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의 답변을 해나가면서 진행되는 내용이 제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례 연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질의응답 내용을 모은 건데요. 이러한 유형의 책이 후속작으로 또 출간이 되죠. 연도순으로 따지면은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올해 나왔죠. 올해 8월인가 7월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신간으로 나왔는데 바딤 젤란드 원서의 순서로 보면은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 전체 시리즈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 한국에서는 최근에 번역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질의응답을 담고 있는 책이 있죠. 그게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작년에 나왔나 잘 모르겠네요. 아마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원서로 따지면은 이제 더 뒤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킹 더 매트릭스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 원서의 순서대로 보면은 해킹 더 매트릭스가 먼저 나오고 현실의 지배자가 두 번째 나왔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책을 한번 다뤄볼 계획이에요. 제가 이제 남은 영상 올릴 때마다 미리 광고를 해드릴 텐데,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 기본서들의 전체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이 번역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책을 뽑았습니다. 해킹 더 매트릭스. 전체 제목은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실의 지배자,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고 하는 책도 함께 다룰 겁니다. 이것은 강독 형태로 나간다기보다는 이 책의 성격상 질의응답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많은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담겨 있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들어 있고요. 특별히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트랜서핑 기본적인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생식이라는 것이죠. 생식. 생식은 불에 데펴 먹는 화식에 반대되는 날 것을 먹는 그런 섭생법인데요. 이제 생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실의 지배자란 책에서도 생식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죠. 자, 그만큼 바딤 젤란드는 이 트랜서핑의 한 구성 요소로 생식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생식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저 역시도 딱히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어떤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매트릭스,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에는 전작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전작을 좀 더 진전시킨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한국적인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제가 또 첨언해 줄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해서 주로
Q&A를 다룬다는 의미로 이 두 책을 선정을 해서요. 이걸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정했던 타프티로 갈게요. 타프티로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좀 강약, 중간약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힘차게 달려오신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이자 또 현장에 적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Q&A 사례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책을 먼저 다루고 나서 다시 타프티로 들어가겠습니다. 타프티는 이제 강독이 될 거예요. 굉장히 밀도 있는 책입니다. 타프티는 2020년에 한국에 번역이 됐고 트랜서핑 시리즈로 보면 이게 이제 최신작이죠. 그러니까 트랜서핑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버전이 바로 타프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전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트랜서핑의 기술들이 정교화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랜서핑의 개념들이 이제 진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이 굉장히 우리를 의식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책이 마지막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타프티가 나온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구촌 자체가 완전히 시스템이 정비되고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펜듈럼 시스템이 공고화되고 있다, 정교화되고 있다, 첨예화되고 있다. 그만큼 트랜서핑을 하기가 한면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펜듈럼에 포획돼서 잠든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틈이 쉽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만큼 펜듈럼에 대항하기 위한 트랜서핑의 개념과 기술도 강화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소개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단계별로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단계별로. 그래서 타프티를 다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굳이 제 강독을 들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의 트랜서핑 강독을 듣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타프티로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트랜서핑이 버전업 되어가는 절차를 따라서 한번 함께 가보자 라는 의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 책들에서 바딩은 얘기하죠. 이렇게 책에 다 써놨는데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한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내용도 있죠. 그래서 트랜서핑을 정말로 적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5%나 될까? 5% 중에서도 아마 더 소수일 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말에 여러분이 너무 기죽지는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심리맨 영상에 들어오셔서 꾸준히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고 또 적용해 나가시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트랜서퍼이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상을 길게 만든다고 얘기한 적 있죠. 길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10분, 5분짜리 영상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예 접근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꼭 도움 받으실 분들 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꾸준히 함께 하시고 꾸준히 함께 하시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길을 찾고 트랜서핑에 대한 진짜 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이 생기고 그 길을 가신다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그런 내용들을 또 사연을 보내주시고 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는 또 반갑게 따로 또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꿈꾸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Q&A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장시켜 가겠다는 거죠. 오늘부터 Q&A 내용을 조금씩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영상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제로 잡은 거는 뭐 트랜서핑 사례 연구랄까요? 그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 두 책을 포함해서 할 건데요. 확실한 거는 또 제가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188페이지의 제목은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는 이 사연 보낸 사람의 사연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은 것 같아요. 뭐 사연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암흑기가 있고 광명기가 있다. 예, 그래서, 왜 쨍하고 해뜰 날, 네, 팔자가 풀리는 날,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날이 있다. 뭔가 풀리는 날, 내 인생에 햇살이 비치는 날, 이런 날이 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팔자가 꼬이는, 예, 안 풀리는, 예, 이런 일이 있다. 예, 그런데 이 질문한 사람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질문의 핵심은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암흑기가 찾아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그 반대로 적용이 되냐 이거죠. 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했는데 아니야,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 하면은 왜 그 예감은 틀리지 않고 머지않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다시 닥치느냐 이거예요. 왜 성공 뒤에 실패가 뒤따르냐 이거죠. 왜 성공의 감격 뒤에 실패의 좌절을 경험해야 했느냐 이거죠. 이제 이런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자기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모순적이다. 네,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먼저 바딤 젤란드의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딤 젤란드의 답변은 첫 번째는 모순이 아니다. 너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모순이 아니고 정확히 이치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1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저는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바딤 젤란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두려움을 느꼈잖아, 두려움을. 잘 풀리고 있는데 왜 두려움을 일으키냐 이거죠. 잘 풀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더 잘 풀리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면 그만인데 왜 너는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정확히 적중을 해서 반영된 게 당신이 말하는 암흑기가 도래한 거다. 그러므로 모순된 건 없다. 다 너의 선택의 결과다. 이거 이제 첫 번째 답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광명기에서 그럼 두려움을 일으켰을 때 암흑기로 갔느냐? 모든 것은 거울의 법칙, 이중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현실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너의 사념이. 그런데 너는 광명기를 맞이했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 너는 이 광명기를 즐기면서 이러한 빛나는 너의 미래를, 찬란한 너의 미래를 계속 마음속으로 가꾸어 나갔다면, 그러한 태도를 유지했다면 너는 계속 이 현실을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방사하느냐 이거죠. 방사하는 순간 이 거울의 법칙에 따르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서서히 반영된다고 그랬죠. 서서히. 예. 뭔가 뿌옇게 형태가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실루엣이 보이다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다가 자세하게 이 현실에 구현이 된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맞이한 이 광명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너는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어떤 걸 지속해요? 태도의 방향을 지속하는 거. 사념의 방향을 지속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에 굴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책이 있다고. 그 김준홍 목사님이라고 두레마을 하시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쓰레기통의 옆에 넘어지더라도 하늘을 본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목은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쓰레기통 옆인지 앞인지 했던 쓰레기통에 넘어지더라도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암흑기?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볼 때 암흑기고, 나는 누가 암흑기라고 하는 현실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눈은 어딜 봐요? 광명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명의 햇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흐린 날에 뿌연 날에 나는 내 눈은 그 너머에 햇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하라는 거죠. 지속해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결국에는 쨍하고 해가 뜨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해가 떴으면 왜 해가 질까 두려워하느냐. 해를 즐겨라 계속. 네. 그럼 그 해는 더 붉게 타오를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지속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례의 교훈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실패한 이유를 바딤 젤란드가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고집해서 변화를 실패로 간주했다. 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고집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부 의도라는 거죠. 내부 의도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목표를 이룰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향한 길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확고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 단계, 계획대로 철저하게 이행돼야 되고 수행돼야 되고 그렇게 한 결과로 나는 이러한 성공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길밖에 없어. 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무조건 오늘 이걸 달성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이런 것. 이 내부 의도죠. 이거를 흔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실패라고 간주를 하는데 바딤의 말은 뭡니까? 그게 아니다. 그것은 내부 의도다. 그건 네 생각이고 트랜서핑은 내부 의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외부 의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다. 외부 의도는 외부에서 오는 힘이니까 외부에서 힘이 오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겠죠?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있죠. 나의 방법이 있고 내가 생각하던 길이 있죠. 하지만 고집하지 말아라. 그리고 문을 열어둬라.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 더 빠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더 안전한 길이 있을 수 있다. 열어두라 이거죠. 근데 열어두질 않았어. 열어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변화를 실패로 간주했다. 정말 이 성공이라는 거 모르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눈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만 보면 실패로 보이는데 그 실패로 인해서 성공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실패로 받아들여서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딛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만 내세우고 좌절하는 버릇을 내려놔야 됩니다. 항상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흐름을 살펴야 돼요. 일단 멈추시고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으로 살펴보시고 열어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목표고 꿈이에요. 자, 입사를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평생 다녀야 돼. 근데 얼마 있다야 여기서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됐어. 그럼 이거를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나의 시나리오는 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부장으로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뭐예요? 내 시나리오, 성공 시나리오에서 빗나가는 거니까 그건 곧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기회가 되어서 더 나은 성공의 길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여러분들에게 온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서민갑부라는 걸 자주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 챙겨봐요. 이제 여기에 내부 의도, 외부 의도 관점으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펜듈럼의 성공인지 트랜스퍼의 성공인지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작 중에 그 인테리어 하는 회사 대표인데 젊어요. 30대. 30대의 대표인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거 내가 생각한 회사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고 때려쳤어요. 27살인가 20대 후반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쌓습니다. 이제 이런 인테리어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막노동도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겠다 해서 완전 막노동도 하고 일당 6만 원짜리.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 단면만 보면 멀쩡한 대기업에 잘 다니다가 제 발로 나와.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미친 짓이죠, 이거는.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일당 6만 원짜리 막노동을 해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막노동을 해요. 이 누가 보면은 욕먹을 짓이고 부모는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죠? 놀라운 거는 이 부모님들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마인드가. 아버지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대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줬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회사를 나와서 밑바닥부터 경험을 몸소하면서 인테리어 업계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성공이라는 인생 트랙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정말 영세한 업체였죠.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일감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이제 망한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일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공사 인테리어를 하는데 타일 공사를 하는데 타일 공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엉성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떼내고 붙인 게 이제 기존에 있는 타일하고 모양 색깔이 다르니까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누구라도 같은 돈 내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냐고요. 기분 나빠하지. 근데 이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야. 집에 가서 고객이 그냥 한숨 쉬고 됐다고 가라고 해서 쫓겨나듯이 해서 오긴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 말이 저에게 1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이걸 다 다시 복구해 놓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달라. 갔어요. 그래서 그 벽에 있는 타일 다 떼내고 완전히 그냥 다시 새롭게 보수해서 공사를 새롭게 다 해놓은 거예요. 물론 돈 안 받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공사를 의뢰한 고객이 그 인근에 건물을 6개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네 이 옆에 건물도 다 자기가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서 이제 일이 연쇄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인 거예요.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게.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사례 연구할 때 하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패를 좌절로 가져가지 말아라. 실패를 절대 좌절로 가져가지 말아라.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실패는 하나의 통과 의례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배운다. 결국은 성공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이 트랜서핑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프티에 보시면 유용함 찾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손실을 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부정적인 현실 같고, 이런 현실에서도 철저하게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뽑아내라, 찾아내라, 해석을 해라. 이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 자, 이제 지금 오늘 사연 올린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이제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죠. 사례라는 게 한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러시아의 사례,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 볼 때 조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례를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저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광명기 뒤에 암흑기가 오는 거. 뭔가 트랜서핑이 되는 것 같았는데 곧장 이제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자, 근데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근시안적으로.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인생, 전반적인 인생을 트랜서핑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나한테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어. 당장 오늘 복권 샀는데 당첨됐으면 좋겠어. 당장 머지않아 시험이 있는데 여기 합격했으면 좋겠어. 소원 성취를 이루는 이런 방식의 트랜서핑 적용은 요거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크릿의 오류예요. 이게 바로 시크릿의 오류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바딤젤란드의 논조도 절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트랜서핑이든 시크릿이든 그 어떤 도구든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의 속성을 넘지를 못해요. 그냥 그릇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을 그릇이 간장 종지면 아무리 폭포수 앞에 물이 떨어지는데 갖다 놔도 내가 받아들이는 건 간장 종지 크기를 넘지 못한다고요.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그릇을.
그릇을 넓히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기술을 갖다 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잔기술화 시켜버리고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결국은 펜듈럼에 놀아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죠. 트랜서핑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지속해라. 그러니까 멀리 보라는 거죠. 멀리 봐라. 그리고 변화라는 것을 기대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왜? 느린 변화니까. 느린 변화. 자,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고 내일 아침 나가면 꽃이 활짝 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합니까? 안 하죠. 네. 하지만 이 씨앗을 심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결국에는 꽃이 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물을 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릇의 문제인데 이 그릇을 또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고난 그릇이 있죠, 물론. 그러나 상당 부분은 또 후천적으로 그릇을 우리가 키우는 면이 있습니다. 그 키우는 것을 우리가 방치했거나 타고난 그릇을 우리가 깨트려 온 거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깨진 데는 진짜 바디미 말한 대로 그 식습관도 포함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의 노예가 된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머무는 걸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걸 할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 이거 보고 나서 휴대폰 치워놓고 몇 시간이나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카톡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확인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트랜서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계속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충동적이 돼요, 충동적. 예.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구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그거 자체로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저는 박수와 칭찬을 아낌없이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의, 강독을 다 들어오셨고, 또 책도 함께 해왔고, 여전히 책을 펼쳐보시면서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근력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못해도 30분 이상 영상인데 이거 보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점점 우리가 진득하게 머물러서 뭔가를 몰입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점 바닥나고 있어요. 말초적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제 잔소리였고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사례의 핵심은 첫 번째, 거울의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거울의 법칙. 거울의 법칙의 특징이 뭐예요? 거울의 법칙이라는 건 세상은 거울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때 현실이 바뀌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거울, 에너지 차원에서의 이 거울은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하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충돌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19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쁜 것은 좋은 것을 뒤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좋은 것을 뒤따라온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찾아온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다 부정적인 태도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당신의 그런 태도를 되비쳐서 당신의 선택을 실현시켜줄 도리밖에 없었지요. 이 얘기예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충돌. 우리는 외부 의도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부 의도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내부 의도를 고집하는 사람은 내 방법, 내 시나리오, 내 계획 여기서 한 점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허용하고 예외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이런 유사한
그 경험을 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한번 이 두 가지 개념을 점검을 하시고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지속을 하고 있었던가? 나는 눈앞에 펼쳐진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진 않았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외부 의도에 열려 있었던가? 나는 과연 내가 고집하는 방법과 길과 목표 시나리오에 붙잡혀서 다른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오직 거기서 벗어나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실패로 여기진 않았던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례도 점점점 트렌서핑이 더욱더 젖어들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매트릭스, 해킹 더 매트릭스죠. 트렌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과 트렌서핑 현실의 지배자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이런 방식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딤 젤란드가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무엇이 여기서 건져야 될 핵심인지를 확인을 하고, 더불어서 한국적인 사연이 있다면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리고, 또 한국적 상황에 맞게 또 심리맨의 견해를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끔, 그리고 필요에 맞게끔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이 책의 마무리까지 쭉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까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댓글에 안 남겨주시는 분들도 제가 그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은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제가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밝은 길로 계속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